여러분, 우리가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맨날 술 마시고 놀고 방탕하고 무능한 군주의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모든 게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해설에서는 이 아주 뿌리 깊은 역사적 편견의 진짜 민낯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가 과연 전부일지, 자, 바로 들어가 보죠. 보통 우리는 백제가 망한 이유를 딱 하나로 꼽습니다. 지배층, 그중에서도 특히 의자왕의 끝없는 도덕적 타락 때문이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그 도덕적 부패라는 게 백제가 무너진 진짜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후대에 누군가가 아주 기가 막히게 짜맞춘 그저 편리한 환상에 불과한 걸까요? 오늘 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였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죠. 의자왕이 엉망으로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하늘이 벌을 내린 거다. 전형적인 권선징악 스토리잖아요. 하지만 실제 역사는 그렇게 동화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역사라는 건 항상 살아남은 승자들의 입맛에 맞게 그것도 아주 크게 각색되기 마련이거든요. 냉정하게 말해서 백제는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치렀고 그 치열한 군사적 충돌에서 패배했을 뿐입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럼 도대체 그 방탕한 군주라는 이미지는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가장 결정적인 지부는 바로 삼국사기에 있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백제가 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의자왕 마지막 2년 동안 일어났다는 일들이 쭉 적혀 있는데요. 와, 진짜 믿기 힘들 정도로 기괴하고 초현실적인 징조들이 연달아 터집니다. 기록만 보면 이게 역사책인지 판타지 소설인지 헷갈릴 정도라니까요. 어느 정도냐면요. 진짜 황당합니다. 최고의 관직인 상자평 책상 위에 갑자기 야생 흰 여우가 떡하니 앉아있질 않나? 태자공에서는 참새랑 암탉이 짝짓기를 한대요.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 강에는 무려 5m가 넘는 거대한 여자 시체가 떠오르고 궁궐나무가 사람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강물은 핏빛으로 변하죠. 근데 제일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당대의 정식 역사 기록에 버젓이 아주 진지하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기록도 있어요. 궁궐에 갑자기 귀신이 쑥 들어오더니 백제가 망한다, 백제가 망한다 이렇게 크게 소리를 치고는 땅속으로 훅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쯤 되면 이건 한 나라의 정식 역사소라기보다는 거의 여름밤 남양특집 전설의 고향 수준 아닌가요? 실제 역사와 신화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온갖 귀괴한 징조들 중에서도 단연 압권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북이 예언인데요. 귀신이 꺼진 그 땅을 파보니까 거북이가 한 마리 나왔는데 그 등껍줄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백제는 둥근 달과 같고 신라는 초승달과 같다. 딱 봐도 냄새가 나죠? 이런 이야기들은 백제가 멸망할 운명이라는 걸 마치 우주의 섭리인 것처럼 몰아가기 위해서 아주 촘촘하고 전략적으로 짜여진 서사입니다. 그럼 이 미스터리한 거북이 글귀 어떻게 써먹었을까요? 먼저 한 무당이 이렇게 직언을 합니다. 보름달은 꽉 찼으니 이제 기울 일만 남았고 백제가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죠? 화를 버럭 나면서 무당을 바로 처형해버립니다. 반면에 아닙니다. 보름달은 최고의 번성을 뜻합니다. 라고 아부한 신하의 말에는 아주 입이 귀에 걸리죠.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 에피소드를 딱 박아 넣어서 의자왕을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듣는 오만한 폭군으로 완벽하게 디자인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옛날 역사가들은 도대체 왜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을 굳이 역사책에 남긴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라는 데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당시 김부식 같은 학자들의 머릿속에는 나라가 망했다면 무조건 왕과 지배층이 뼛속까지 타락했어야만 한다는 절대적인 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하늘이 분노해서 나라를 엎어버렸다는 명분이 서니까요. 즉, 자기들의 도덕적 세계관을 증명하려면 이런 하늘의 불길한 징조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관들의 잣대라는 건 정말 무섭도록 단순하고 이분법적입니다. 툭 까놓고 말해서 결과가 좋으면 충신, 망하면 역적인 거예요. 백제가 당시에 아무리 외교를 열심히 하고 치열하게 싸웠더라도 어쨌든 전쟁에서 졌잖아요.
망했다는 그 참혹한 결과 딱 하나만 놓고 그 이전의 모든 과정을 다 도덕적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아주 완벽하게 작동하는 승자의 논리죠. 근데 여러분, 진짜 어이없으면서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수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의 현대 고대사 전문가들조차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라면 이런 징조들을 보고 아, 이건 그냥 승자들의 구라구나 하고 쿨하게 넘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 그럽니다. 오히려 이게 당시 백제의 정치적 혼란상을 은밀하게 상징하는 거라면서 아주 그럴싸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포장하기 바쁘죠. 학자들의 이런 무리수 해석들을 한번 볼까요? 책상 위에 나타난 흰 여우는 국정을 망치는 요사스러운 신하를 뜻하고 참새와 교미한 암탉은 태자가 정치적 혼란의 주범이라는 걸 암시한대요. 심지어 핏빛으로 변한 강물은 훗날 나당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백제인들이 피를 흘릴 걸 예견한 거라나요? 옛날 사람들이 적어놓은 그냥 자연 현상이나 동물 이야기를 현대의 특정 정치인이나 사건에다가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겁니다.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자, 한 발짝만 물러서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백제 사람들이 무슨 미래를 꿰뚫어 보는 초능력자라도 됩니까? 당나라 군대가 언제 바다를 건너올지, 그래서 온 땅이 핏빛이 될지 미리 싹 다 알고 후대에 남기려고 이런 고도의 은유적인 상징을 일부러 만들어서 기록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단 1%라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상징적 은유 주장은 파고들수록 진짜 앞뒤가 안 맞습니다. 기록에 보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도망치다가 100여 명이나 밟혀 죽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곧 쳐들어올 적군을 암시하려고 백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벌인 퍼포먼스인가요? 승려들이 홍수에 돛이 떠내려오는 걸 본 건 당나라 수군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고대인들이 무슨 현대 역사가들 나중에 재밌게 풀이해보라고 복잡한 이스터에그라도 심어놨다는 겁니까? 이건 너무 억지스럽죠. 사실 진실은 훨씬 단순하고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강물이 붉어지거나 죽은 물고기 떼가 떠오르는 거요? 그거 오늘날에도 매년 뉴스에 나오는 흔한 적조 현상이나 자연재해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난 뒤에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의 무서운 사후학증 편향이 작동한 겁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났던 평범한 자연현상들이 졸지에 나라가 망할 필연적 징조로 둔갑해서 지배층을 깎아내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이 모든 건 우리에게 승자의 역사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이미 백제 멸망이라는 뻔한 결말을 쥐고 있던 승전국의 사관들이 자기들의 잔혹한 전쟁과 정복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한 거죠. 백제는 원래 망할 만해서 망한 거다라는 사필귀정의 스토리를 짜내기 위해 평범한 사건들을 엄청나게 과장하고 조작해서 갖다 붙인 결과물일 뿐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의자왕과 백제의 멸망에 대해 우리가 숨쉬듯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편견들, 그거 절대 객관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철저한 필요에 의해 정교하게 제조된 신화죠. 역사책에 적힌 그 소름 돋는 징조들은 신비로운 예언이 결코 아닙니다. 백제의 멸망이 마치 피할 수 없는 우주의 뜻이자 정의로운 심판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나중에 덧칠해진 새빨간 거짓말인 겁니다. 흔히들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여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역사는 승자에 의해 결론부터 거꾸로 쓰여진다고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는 단순히 수천 년 전 고대사에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당장 오늘 하루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무심코 넘겨본 수많은 뉴스나 정보들 중에도 말이죠.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 교묘하게 짜맞춰진 서사가 과연 없을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는 것들의 이면을 한 번쯤 꿰뚫어 보시길 바라며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